자, 이어서 갑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갑목이 6가지가 있어서 육갑이라고 그러죠. 육갑.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갑이 갑진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갑진이라고 하는 구조는 속에 보십시오. 뭐가 들었나? 을목, 중심이 되죠. 뿌리가 되죠. 요거는 뿌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개수가 있죠. 개수는 생명 공급선 아닙니까? 공급. 또 무토는 그야말로 지주가 되는 거죠.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요 진토 속에 꼭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가 갑진이다. 그래서 갑진날에 가능하면은 아기를 낳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갑진이 천간에 저와 같은 글자가 좌우에 있을 경우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이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갑진은 파워목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힘이 있다 이거죠. 갑진을 일러서 추진력, 돌파력, 결단력이 매우 강한 이런 나무다. 뭐든지 다 일양이름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 하나의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갑진의 장점은 앞으로 나가는 이런 어떤 그 내공, 마치 깨구리가 뛰기 위해서 웅크리고 막 뻗어나가려는 그런 장면, 이것이 갑진이라고 한다면 이 순간에서 최대의 적은 관살이 될 것입니다. 관살, 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진은 금을 만났을 때 가장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심리적으로 관찰해 보면은 앞으로 나가려고 막 출발하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면 아마 기계한테도 무리가 가겠죠.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갑진은 관살을 안 만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진일주의 일지, 편제가 갖는 그 특성, 자기 마음대로 결단을 내리고 마무리 지어버리는 그런 형으로 본다면 갑진에 태어난 사람은 아마도 그 기본 특성이 사업가적 기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감독적인 기질도 강합니다. 감독. 편제가 딱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편제는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가 참 넓습니다. 이렇게 시야가 넓은 편제가 감독을 하게 되면은 이 직원들이 각자 자기 파트에서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지 바로 파악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사업이면서 감독적인 성분이 강한 것이 갑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갑인과의 차이를 본다면 갑인은 뭔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갑진은 생각보다는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갑목만 같다고 해서 같지 않은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목이 술을 반길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의 차이가 무엇인가? 밑에 있는 물은 항상 뿌리로서 물을 빨아들입니다. 원래 뿌리는 물을 빨아들이는 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잎이나 가지는 햇볕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죠. 자, 잎이 햇빛을 받아들이는데 물을 받아들여야 되면은 이거야말로 음양이 바뀐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잎은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니까 빛을 받아들이고 뿌리는 흡수작용을 해야 되니까 물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나무로서 관찰해 봤을 때 음양법이 되겠네. 그렇다면은 지지에 물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가령 갑자의 경우에는 물만 있어요. 지지에. 의지할 만한 그런 토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분이 있지만은 가령 갑술 같으면 지지에 물이 없죠. 물론 갑술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비춰봤을 때 갑진은
밑에 적당한 수분, 촉촉하다고 그러죠. 적당한 수분을 가지고 있는 토양을 소유했다는 것. 그래서 갑목이 진토를 만났을 때에는 천하무적이다. 만 가지 근심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밑에 뿌리까지 갖추고 있는 갑진은 적천수에서 말하는 식립천고에도 해당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나무가 천간에 만나야 될 것은 당연히 식신상관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사업가 기질입니다. 이 갑진은 병화가 더 좋을까요? 정화가 더 좋을까요? 이런 차이점을 구분해야만 여러분들의 실력이 위로 쑥쑥 그야말로 갑진처럼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구분해 보십시오. 나무를 식신만 좋아한다고 해서 당연히 식신이 가장 좋다고 할 건가? 그럼 그것도 선입견입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찾는 것이지 특별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개입된다면 올바른 학문을 한다고 하기 어렵겠죠. 사업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상관이 되겠습니다. 항상 식신이 우선하는 거 아닙니다. 상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뭔가 자기의 그 통제력에다가 상관이 가미가 되면은 흔히 하는 말로 그러죠. 이빨이 세다고 그러죠. 갑진이 상관 만나게 되면은 거침없을 것입니다. 아마 앞에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누구라도 그와 맞서서 대항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울 겁니다. 이것이 갑진이 정화를 만났을 때의 상황으로 읽으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네요. 이런 사람 만나면은 이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가 좋겠냐? 당연히 다음으로는 식신이 좋죠. 비록 상관처럼 능수능란하지는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궁리하고 연구해서 또 자기 영역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일지는 내재된 잠재력이고 천간은 그 잠재력을 받침해주는 이런 조건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식신이나 상관이 들어왔을 때는 능히 해석이 되겠고 조건을 잘 갖췄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주변에 이외에 성격존 이외에 뭐 정말 화가 많다 이래버리면은 화가 식상이 과다가 되겠죠. 이런 질문 하고 싶으시다면 좀 참으십시오. 이런 질문은 나중에 또 다 공부하고 나서 종합하시면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병정화가 있으면 가장 좋고 그럼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식상이 없다면 아무래도 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업하고 감독을 하는 성분은 되지만 저 정관으로서 수용해가지고 직장 형태의 감독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도 능히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진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 다음으로 들어왔으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경금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토가 좋은데 왜 무기토는 빼놓냐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무기토도 나오면 좋겠지만 성격 분석에서는 겹친 것은 그만큼 손해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밥이 한 솥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 밥을 한 그릇 갖다 퍼보면은 반갑겠습니까? 오히려 고등어찌개라도 하나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이치죠. 그러니까 오행, 이 십성은 겹치면 손해다. 따로따로 분산되고 다양화돼야 된다. 왜? 10가지 십성이 다 갖춰지면은 그 사람 사고방식은 거의 완벽하죠. 10가지 재주가 내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각각 필요할 때마다 그 상황에서 적응을 할 것입니다.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생존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비린내를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관적인 입맛일 가능성이 많겠군요. 그런 사람은 어촌, 해안가에 가서 살려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잘 못 먹고 기운이 빠지겠죠.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은
어디 산촌이든 해안이든 도심이든 거침없이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사주도 하나의 생활, 살아가는 능력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살이가 아무거라도 무소불위로 잘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제한적이냐? 근데 기토가 나왔다고 칩시다. 정제가 그럼 있습니다. 집착력이 생기겠죠. 또 사업해야 되겠죠. 이 뭐가 됩니까? 그야말로 씨도 안 뿌리고 낯들고 추수하러 가는 사람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자연의 이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재성에 대해서는 별로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미 있으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요런 거 한마디 듣고 나면은 눈이 확 열리지 않을런지요? 그런 생각 또 드네요. 그래서 식상 다음에는 관살이 들어오는 게 좋다. 이 관살의 심리 또 분석해 봐야 되나요? 정관은 합리적인 성분으로서 처리할 것이고 편관은 강제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정관은 공무원의 적성이 될 것이고 편관은 군경에 어울리겠네요. 군경은 명령체계니까 갑진이 편관 보면은 군인 경찰이 좋다. 적성이 맞다. 신금 보면은 공무원이 좋다. 뭐 행정공무원이 특히 어울리겠군요. 그 사람 지금 사업하는데요? 할 수 있죠. 사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적성은 이런 데 어울린다 하는 점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가? 너무 그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 공부는 심리 분석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변화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고달플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식상을 빼내고 다음에 관살을 빼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가 남느냐? 이제 재성과 인성이 남는데 사실 인성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란 매우 신약한 경우를 말하죠. 매우 신약할 때는 인성으로서 직관력을 살리면 됩니다. 수용성도 되겠네요. 그래서 관살이 같이 있는 사람은 보수적이고 또 수용성이고 복종성이고 단체 적응하는 적응성이 됩니다. 그건 좋습니다. 다만 이미 갑진이라고 하는 든든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희망사항은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국에서 이렇게 신금이나 경금이 옆에 있어서 이러한 심리작용에 의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정화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사한테 바로 달려들 겁니다. 그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바로 발동을 합니다. 기본 적성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비록 사주 팔자 환경에 의해서 관살로 정해졌지만 식상이 들어오면 꿈틀꿈틀합니다.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일단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마음 편한 사람은 거의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예를 들면 엄청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바로 담배로 손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그 몸에 내재되어 있는 갑진의 특성이 그야말로 식상을 끌어들이는 이런 잠재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이러한 갑진을 중심으로 한 주변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주를 만나든지 갑진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있어서의 조건을 읽어내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개수가 들어오면 정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직관력이 뛰어나겠군요. 그 직관력은 사업하는데 해롭진 않습니다. 문제는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될 것만 찾다가 운이 좋으면 한 건 하겠지만 운이 안 좋을 때는 어떡하죠? 그대로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인성의 운은 뭔가 자꾸 사업 편제적인 요소를 부추기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반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성은 사실 오행으로 따지면은 토와 수의 서로 상반되는 오행입니다만은 실상 작용하는 걸 보면은 대동소이합니다. 결국 재성이 난무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흔히 하는 말로 결과밖에 모르죠. 또 쉽게 말하면 돈밖에 모르죠. 아마 남자라면은 여자밖에 모른다고 해도 될까요? 재성이 과다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 여자 복이 많아서 가는 데마다 여자가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재가 많은 사람들이겠네. 재가 많은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식상에 하나 있는 것이 재가 많은 것보다는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 빠진 이 을목은 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버리세요. 을목으로 인해서 경쟁심이 있다. 이거 있으나 마나 별 차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리 분석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건 알아두지만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로바로 파악해버리게 되면은 그 갑진의 해당 본인의 사주 배열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겠구나. 이런 적성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는군요. 월지도 무시하고 시지도 다 무시하고 이렇게 성격존 주변에 천간 양쪽에 있는 글자에 따라서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병화 있고 신금 있으면 어떻게 하죠? 간목 좌우에 공무 수행하는 성분이고 연구하는 성분입니다. 그러면은 글쎄 국가기관에서 어떤 입안을 세우는데 뭔가 가령 행정도시를 설계하고 계획하는데 투입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복합적인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스스로 체득하고 얻어내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갑진 여러 내가 봤습니다만은 갑진은 앞만 쳐다봅니다. 시야가 옆을 안 봅니다. 그대로 앞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앞만 쳐다보는가? 옆이 없으면 안 보죠.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진은 이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결과만 좋으면 다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갑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과만 중요하죠. 뭘 하나를 취하고 싶다. 그러면은 무슨 방법을 쓰든지 뭔가 그 취하는 과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오로지 결과만 찾으니까 미로를 찾는 그런 거 있죠. 왜? 실험을 하는데 장애물을 많이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먹이를 두고 생쥐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생쥐가 돌아다니다가 들어가는데 머리가 좋은 생쥐는 빨리 간다는 거군요. 또 다음엔 더 빨리 들어가고. 근데 갑쥐는 항상 일로만 가. 지름길만 튕겨. 그래서 이 갑진에게 우선순위가 이게 정화, 병화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알아내셔야 됩니다. 있으면은 요리 튕겨보고 영양을 찾아냅니다. 근데 정화, 병화가 없는 상태의 갑진은 바로 직진길만 가면 계속 부딪히는 거죠. 계속 그냥 여기서 뚫고 나갑니다. 그야말로 전진만이 있는 그런 거죠. 예전에 아주 구형 클래식 게임에 레밍즈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레밍. 꼬마 사람들이 어디 구출하는 그런 이제 게임이었는데 레밍즈를 보면은 가다 보면 막 이 절벽이 나오면은 절벽은 다리 놓고 또 산은 막 구멍 뚫고 해가지고 가는 걸 봅니다. 곡선을 몰라. 아주 미련한 무리들이에요. 이렇게 갑진을 대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차들에는 달려있죠. 내비게이션이라고.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길 찾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만은 모 지점을 딱 선택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눌렀을 때 당장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직선점이 나타납니다. 요 선이 바로 편제입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그래서 갑진은 요리 바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가장 인접한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갑진이 식상을 가진 경우고 내비게이션이 머리가 좋다는 얘기는 직선길을 찾아서가 아니고 가장 가까운 길을 안내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갑진만 가지고서 추진력만 가지고서 이 세상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이 갑진에 태어난 이 특성은 오로지 쟁취, 취한다는 생각은 재의 성분이죠. 이 귀자하고 이게 오른손 우자라고 보통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귀를 잡아 당긴다는 뜻인가요 글자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진이라고 하는 이 특성을 이 내비게이션의 직선이나
이 생쥐 실험에서의 가장 가까운 거리를 이해를 하신다면 크게 아마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갑진이 내재된 성분은 직관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또 나오게 되겠네. 정인이 필요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들어있으니 정인 필요 없죠? 을목. 그래서 필요 없네요. 이런 걸 의식해서 필요 없다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래서 별로 천간에 또 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갑진이라고 하는 특성을 놓고 몇 가지 이렇게 상황을 생각하다 보면 물론 이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일지에 뭐 또 다른 또 뭔가 있다든지 또 갑이 또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갑은 그야말로 뭡니까? 그야말로 용적만 축소시키는 쓸모없이 만들어버리는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항상 십성은 겹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이런 점을 차제에 알아두신다면 십성을 분석하는데 물론 겹쳐 있으면 참 간단하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간 좌우에도 갑목, 일지에는 인목. 그야말로 비견으로만 딱 둘러싸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득이 2차존을 봐야 됩니다. 2차존에 어떤 성분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갑진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삽니다. 뭘 하든지 하다못해 골목대장을 하든 깡패 두목을 하든 뭔가 먹고 살 궁리를 해 나갑니다만은 여기에 보태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림이 되려면은 병화, 정화 더 좋고 금상첨화다 이렇게 해서 이 갑진의 타고난 재능을 최대화시켜서 해 나가는데 이 갑진이 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은 말려야 되겠죠. 고시 공부는 결과는 이루어지면은 빠르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진은 아마 사업하는 쪽으로 매력을 느낄 것이고 이 사람에게는 우리는 사회 적성 심리 구조로 봤을 때 사업에 가장 어울리는 적성이라고 판단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주변의 관살의 동태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 이러한 일도 능히 감당할 것으로 봅니다. 가장 단점이라면은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죠. 남의 말을 들어주면은 들어가면서 자기를 수정해 나갈 수가 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이 가장 옳기 때문에 이 갑진으로 태어난 사람은 남의 말을 상당히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갑진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교육, 훈도하는 거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마 다시 다음에 만나면 아마 인사도 안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도 세상 살아가면서 사주 공부를 한 공덕으로 알아두면은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어떻습니까? 갑진에 대한 중심을 놓고 주변 십성에 따라서 적성을 분석하다 보면은 그 심리 변화를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가령 사주 원국에서 정제가 있는데 그러면 정제 편제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때에는 이 사람은 결과를 취하는 그 욕구가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은 식상들이죠. 사주에 가까이에 식상이 없을 때, 기토가 있을 때, 그러면은 식상 가진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면은 동업을 하게 되죠. 재성만 있는 사람은 동업해야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갖고 있습니까? 동업자가 일을 하는데 항상 동업자와 마찰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아마도 이 동업자는 항상 얼마 남는데 무슨 이익이 돌아오는 데를 늘 생각할 겁니다. 가령 글쎄 좋은 나라에는 없겠지만 안 좋은 나라는 있다고 그럽니다. 구청 관리자한테 얼마 갖다 주면은 공사건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동업자 상대방이 제안했을 때 이 갑진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아까운 돈을 다 갖다 준단 말이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어도 식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이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갑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진 참 재미있는 간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친구로 지낼 때는 참 좋습니다. 돈도 잘 쓰죠. 얻어먹을 때는 갑진에게 얻어먹고, 은은할 때는 은은하지 마십시오. 답 안 나옵니다. 제일 효과적인 것만 알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약할 수 있다는 점. 만약 여러분이 갑진 일주시라면 잘 반성해 보시고 어떻게 갑진의 능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아마 좋은 공부 자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유익한 시간 되셨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